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한 글로벌 경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식스에서는 오늘도 뉴욕 증시가 좀 숨고르기를 보였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S&P 500 지수가 사흘째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나스닥 지수가 0.67% 약세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에 있었던 투매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AI에 대한 거품 확산론, 사실 4월 초보다 80%가량의 급등이 지금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있는 것은 이상할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조정으로 봐야 될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로 해 보이고요. FMC에서는 지금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서두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와 관련한 금리 인하와 관련한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금리 인하 시기상조라는 소식도 좀 전해오고 있네요. 좀 더 자세한 상황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S&P 500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른 것은 지금 기술주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에서 점차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커졌던 기대감이 간밤에는 FOMC 의사록 발표로 또 한 번 더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준 내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를 필두로 해서 시장에 큰 눌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기술주에서의 자금 이탈이 이틀간 지속이 됐습니다. 간밤에는 기술주와 우량주들 간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좀 나뉘었는데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다우지수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는 0.7%의 마이너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에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로써 2거래일 연속의 낙폭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2%의 마이너스권, 6,40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로써 나흘 연속의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AI 챗봇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샘 알트만 CEO, 그가 직접 AI 산업에 거품이 있다라고 밝히자 AI 진영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AI 주들에 대한 투심을 짓눌렀던 또 한 가지 소식은 바로 MIT의 난다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들 단 5%만이 매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혜택을 받고 나머지 95%는 그 어떤 수익이나 매출에서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요지를 담고 있는 보고서가 되겠고요. 현재 안 그래도 고점 부담을 느끼던 AI주들 추가로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이다라는 것이 이 주요 외신들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하워드 막스 역시 미국 증시 이 버블 경고에 나섰는데
있는데 지금 증시가 거품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내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옛날에 이 버블닷컴 시대를 많이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간밤에 있었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는 이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역시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고용시장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당장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데에 연준 위원들이 이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AI 거품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틀째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반대쪽에 있는 의견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을 조금 취합해 봤습니다. 일단 자산운용사 프리미어 미튼의 CIO입니다. 닐 비렐, AI는 혁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떤 혁명이건 그 중간에는 흥분과 근심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술주들의 순익 전망에는 어떠한 펀더멘털 변화가 없다라면서 지금의 변동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이는 곧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된다라는 조언이 되겠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지금 MIT 보고서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기술주를 둘러싼 펀더멘탈에는 스토리 변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맥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역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장 열어보시면요. 우리는 아직 AI 혁명의 초입 단계에 있다. 활용 사례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은 AI를 통한 가치 창출의 효과를 이제부터 체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I의 수조 달러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기술주 강 세장은 앞으로 2에서 3년 정도는 더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에는 어느 투자자가 됐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대 사이드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열어서 이 업종별로는 등락이 어떻게 나뉘었는가를 보시면 딱 기술주들 그리고 빅테크들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 대체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특히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가 1% 후반대의 낙폭을 그리면서 가장 시장을 크게 압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27일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때가 다시 한번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깜짝 실적을 내놓는다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AI주들에 대한 센티먼트를 다시금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는 오늘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등 여러 AI 칩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로이터를 통해서 흘려 전해졌죠. 그렇게 된다면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미국 정부가 휘두르게 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마이크론의 주가 4% 가까운 급락, 인텔의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TSMC 등의 주가도 함께 밀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1.1%, 이제 오늘로써 6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PER이 240배 이상까지 치솟은 바가 있었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최근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던 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지난주 버크셔의 매입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로 이틀 연속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국의 종목 뉴스는 다시 이슈와 함께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알파벳 뉴스입니다. 이 간밤 뉴욕에서 열린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에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재작년부터 픽셀폰에 AI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올해는 각종 AI 기능들이 더욱더 강화가 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저 핸드폰이 바로 구글이 이번에 공개한 픽셀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구글이 그 애플보다 한 달 먼저 아이폰보다 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는데 애플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구글은 업계 최강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따라서 AI 탑재가 늦어지고 있는 애플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오늘 하지만 AI주들 투심에 억눌리면서 함께 동조화되는 흐름 1%대의 마이너스권을 그리면서 200달러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대장주죠. 에스티로더의 실적 발표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로더 관세 역풍이 적지 않게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이 12% 급감하면서 3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미스를 기록했고 EPS는 딱 인라인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도 관세 역풍으로 인해서 수익 타격을 예상했다라는 부분인데 매출액은 연간 기준 8%의 마이너스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EPS 역시도 42%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자체도 좋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가이던스까지 제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주가는 3.7% 급락하면서 86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AI 소식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월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잖아요. 작년 연간 매출의 4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딱 한 달 만에 벌어들인 것이 되겠습니다. 챗 GPT가 출시된 지 2년 8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 이 발표와 함께 이 CFO는 엄청난 컴퓨팅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이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건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라클, 코어 위보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뉴스가 AI주들의 센티먼트를 반전시키기에는 좀 부족했고요.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 안에서의 이 최대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타겟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면서 타겟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의 마이너스입니다.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EPS는 2.05달러로 역시나 어닝 비트를 발표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의 경우에는 1.9% 하락하면서 3% 하락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이 양호한 감소세만을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트래픽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내다봄에 있어서도 연간 매출이 한 자릿수 초반으로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을 함께 내놨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매출 자체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타겟의 주가는 크게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다음 2년, 내년 2월에 이 새로운 CEO 교체 소식까지 발표를 했는데 6.3% 급락을 촉발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100달러 선을 반납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개선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죠. 로우스 역시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요. 결과를 함께 보시면 매출과 이익 각각 한 자릿수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 홈 프로젝트에 대한 용품 수요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것이 사측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6% 아래로 떨어져야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주택 용품에 대한 수요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측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이던스 역시도 조금은 신중한 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로우스의 주가도 아주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0.9% 호실적이었다라는 데에 대한 안도감은 작용을 했죠. 96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등 특징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중고차 기업이죠. 허츠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아마존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중고차 판매를 개시한다.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4개 도시에서 시작을 했다가 향후에는 전국 4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허츠의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6% 가까이 급등하면서 5.5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는 과연 연준이 어떤 기조로 9월 FOMC를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상승의 트리거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FOMC 7월 의사록의 주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고 연준 내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관세가 어느 정도 물가에 반영이 되는가를 판단한 뒤에 연준이 움직일 것인가 이 방향성을 가늠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대다수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현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겠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고정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주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가늠하고 있을까요? 관세에 대한 인상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져야 하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연준 내에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의견이었다라는 점이 7월 의사록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몇몇 위원들의 경우에는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과 큰 괴리를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정책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크게 쇼크로 나왔던 7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연준 내 분위기도 감지가 가능했죠. 따라서 연준 내에서는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것을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하게 살펴볼 만한 코멘트는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연준 내에서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과정 안에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겠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내 여러 인사들이 점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리사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현재 입건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연준의 리사 쿡 이사의 좀 양력을 짚어보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을 한 인물입니다. 임기는 2038년까지이고 최초의 흑인의 여성 연준 이사로 자리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FOMC 이사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 매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
연준의 인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입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리사 쿡 이사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 임대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현재 입건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미 연방주택금융청에는 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폴트라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또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부분이 결국 연준 내 인사들을 금리 정책에 조금 더 트럼프 행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물을 앉힌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기는 한데요. 일단 5명이 연준 이사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고 민주당 인사 2인으로 자리하면서 이제 7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금리 정책을 유도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사 쿡 이사가 과연 사임을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시고요. 이런 가운데 파이퍼 샌들러는 연말 목표치로 6,600포인트 조금 더 올려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웰스파고에서 6,600포인트 이야기를 했었죠. 중소형주의 반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고요. 어제 시장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조금 더 반등폭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긴 했겠습니다만 일단 6,600포인트라는 연말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저항선은 사상 최고치였던 6,481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주요 기점은 6,500포인트에 도달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지점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일부 기관들에서 연말 목표치를 올려잡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상당히 상반된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펀드 매니저들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비중은 4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8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은 바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오버웨이트 비중이 14%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의 평균치가 25% 오버웨이트 비중이었고요. 최근 최고치였던 2024년 12월 당시의 49%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4월 이후에 쭉 상승해왔던 랠리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라는 분석으로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바이 더 딥 전략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이동을 진행을 할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최근 기술주 매도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팔란티어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한 달여 만에 최장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최고점 대비 20% 급락했으며 8월 19일 화요일 기준으로도 9% 가까이 떨어지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단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 전까지 이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펀더멘털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부정적인 보고서, 전반적 기술주 약세, 거품 논란, 그리고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팔란티어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최고점 대비 20% 급락한 팔란티어, 지금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역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입니다. 다른 그룹들, 지금 피어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PER이 35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2배, 애플이 29배로 책정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팔란티어의 PER은 242배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배가 넘는 이러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때문에 조정폭이 나올 때 팔란티어에 대한 매도세가 더욱더 가열차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최근 주가의 급락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해 보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경고, 공매도 투자자 앤드류 레프트 그리고 앤드류 레프트가 이끌고 있는 시트론 리서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는 $40가 적절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크게 충격을 줬고요. 어떻게 보면 하락의 빌미를 좀 제공하기도 했죠. AI 버블에 대한 경고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수익화 관련해서 만약에 수익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니죠.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쪽으로의 확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시장의 약세 그리고 높은 PER에 대한 부담감도 팔란티어 최근 주가 급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습니다만 MIT에서 발간한 The Gen AI Divide 보고서 역시도 최근에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기술주 전반의 약세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약 95%가 실질적인 재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그리고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의 주가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시트론 리서치에서 또 하나 추가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 화면은 19일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시트론 리서치에서 발간했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주가 $40가 어떻게 책정됐는가에 대한 배경이었는데요. 오픈 AI의 현재 주가 매출 비율 계산과 함께 조합했을 때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가 $40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픈 AI는 적자 기업이고 팔란티어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시트론 리서치에서 팔란티어의 주요한 경쟁자로 데이터브릭스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나왔던 코멘트에 따르면 데이터브릭스가 정부 계약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진정한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을 갖췄다라는 이유로 다시 봐도 팔란티어는 $40 주가가 맞다. 이런 코멘트를 더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오픈 AI에서 제기했던 AI 버블론의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픈 AI의 버블론 그리고 간밤에 CNBC와 오픈 AI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사상 첫 $10억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사용자도 워낙 많고 저도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매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성했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이영진 연구원의 코멘트에 따르면 진짜 AI 버블을 걱정하는 관점에서 샘 알트먼 CEO가 AI 버블론을 제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비전과 안정성이 있는 우리 오픈 AI에게 투자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 말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과도하게 공포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올 여름 암호화폐를 회사 금고에 보유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8월 들어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금고 기업들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8월 들어 약세를 보이면서 이와 연동된 암호화폐 금고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이토로 등 주요 거래소가 5% 이상 하락했고 갤럭시 디지털은 10에서 11%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과 시장 유동성 악화, 금리, 거시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주식은 고위험 성장주로 변동성 확대와 단기 이익 실현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8월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등락을 CNBC에서 정리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마인의 경우에는 지금 발표 이후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1067%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한 달 동안 44%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있죠. 6월에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지분도 6%
5%가량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차별화를 두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비트마인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최근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 내에서 주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이사진들의 발언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우먼 이사의 경우에도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제도권에 편입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간밤에 월러 이사도 비슷한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